서브 타임즈 2023년 3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서브 타임즈니까 서브에 대한 비유를 일반론을 좀 재미있어 보자고 한번 비유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뚱보회계대 날씬회계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원가회계는 뚱보회계다. 죄송합니다. 재고자산의 증가를 이익의 증가로 인식한다. 악성 재고도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생각하고 뚱보 아줌마가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보관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리고 운동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먹는다. 그 대신 반대로 날씬회계가 스루풋 회계인데 재고자산의 회전율 상승을 이익의 증가로 인식한다. 단지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다. 운동량에 필요한 적합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스루풋 회계다. 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가 패러다임으로 한 200년 이상 쇠뇌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제가 지금 쇠뇌되어 있다라는 말로 많이 대표해서 얘기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도 좀 비유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지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죠.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26일 오늘 날짜에 나왔습니다. 가스라이팅. 누가 그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그 담배 필 때 이 가스라이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스라이터로 불을 비춰가지고 뭐 열받게 한다 뭐 그런 얘기인가. 그렇게 무식의 소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동아일보 최고야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는 내역을 아주 잘 꾸며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발췌한 것은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불신으로 피해자가 가스라이터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사이비 교주한테 내가 신이다 뭐 이런 거 요즘에 JMS 그런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혼란과 괴로움을 느낀다. 왜 말도 안 되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어서 그 박차고 나오면 되는데 의지가 한마디로 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2단계는 자기 방어다. 온종일 상대방이 한 말을 되새기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한다. 상대방이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모른다는 혼란의 증폭이 되면서 괴로움과 절망감을 크게 느낀다. 자기 의지가 좀 이것도 약하다고 좀 느껴지고 2단계도 방어를 하는 것. 3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가스라이터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상태에 이른다. 상대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몸 바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터의 표적이 되는 에코이스트라고 했는데 에코이스트라고 그러면 보통 에코가 좋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울림 현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아리 같은 건데 메아리 같은 사람을 에코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모양입니다. 자기애가 넘치고 지배욕이 강한 가스라이터와 정반대의 성향인 에코이스트. 그래서 이 에코이스트라는 것도 심리학자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영국 화가 존 윌리엄 모터하우스의 에코와 나르키소스 말을 하지 못하는 에코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에 빠진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옛날에 배웠는데 이 나르키소스를 흠모하는 에, 말하자면은 이게 에코죠. 어, 그것이 이 바라만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아리만 울리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한참 참 즐겁게 봤던 그 개그 콘서트의 이름은 안 잊어버려. 그 친구 이름이 왜 좀 못생겼지만은 정종철인가? 해가지고 맞박이 뭐 이거 했던 친구인데 어, 안 돼요, 안 돼. 그게 나중에 안 돼요, 안 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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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라고 된다 이거죠. 이런 개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그라고 했는데 아마 상징적인 철학이 있었던 친구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네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 수 배우게 된 오늘 대목이었습니다. 세강 최강 전투기 F-20 한국 중고 도입 찬스. 주간동아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요게 이제 F-22 비행기인데 이 미 퇴역 군용기도 천조국 클래스 도입 시 중로 최신 기종 압도할 수 있다. 이게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약간 구름 같은 모양이라 순간 포착을 아주 잘한 모양인데 요게 이제 1970년대 기종이지만 성능 개량으로 현역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탐색 구조 헬기 조기 경보 통제기 등 퇴역 기종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싼 가격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국방력을 더 좀 공군력을 보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신인규 대표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헬기도 없는 모양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구조해서 올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에, 거기에 요런 이 조기 경보 통제기 요거 미국 거 이런 거 퇴역하는 거 좀 싸게 사가지고 어, 미국 에어포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좀 싸게 사다가 살 때 좀 기왕이면은 좀 비밀도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어, 거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200대 이상의 첨단 전투기를 단일 함대로 운영하기로 합의해 러시아의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겼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알리아 쇼 아이브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유럽 4개국은 약 250대의 전투기를 일개 함대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네 나라가 공군 부대를 공동으로 한다. 야, 이건 뭐 이럴 수 있는 건가? 한일 합동 공군을 만든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 치겠죠. 지금 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일은 있을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말 같지도 않고 자주를 내세우는 또 좌파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군력 외교다. 말하자면은 완전 친일 매국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겠냐?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런데 아직 이 나토에 가입을 못한 나라가 있죠. 그게 핀란드 대통령도 나토법 설명 임박했다 하고 스웨덴은 비준을 기다리는 동안 나토 가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토국 전원이 오케이 해야 되는데 트르키예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지금 지진을 당했죠. 자연의 벌을 받았죠. 어, 나토 가입하겠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좀 냅두지. 왜 또 중간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럽니다. 트르키예를. 요쪽 중간에서 이렇게 좀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정학적으로 인도나 터키에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생존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위치에 동서 교역로 중간에 위치해 가지고 한때 오스만 투르크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 제국이 이 쭈그러 들어가지고 그 산업혁명 이후로 쭈그러 들었다고 봐야죠. 옛날 과거의 영광은 없어지고 유럽의 시대로 예,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토에 이 터키가 트루키가 끼었었죠. 그런 뉴스들이 요즘에 이제 좀 쭉 스쳐 지나가네요. 야후 뉴스 360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20년 후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배웠을까? 마이크 베번스 선임 에디터 해가지고 24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이거 읽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라크는 군사력으로만은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라크를 그렇게 침공했는데 너무 많은 미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군사력이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국민의 의식에서 거의 사라졌다. 이라크의 망령은 미국이 세계 분쟁에 접근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도록 이끌었다. 전쟁에 대한 미국의 기억은 이라크 사람들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한다. 나라를 전쟁으로 이끈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없었다. 전쟁을 초래한 거짓말은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다. 이라크는 주류에서 이탈하는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전쟁은 메가운동의 반권위적 세계관을 낳았다. 만약에 이라크 전쟁이 없었다면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다. 이 메가가 메이크 아메리카죠. 그레이트 어게인. 말하자면 그 선거 캠페인이었던 것도 하지만은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그 집권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고 정쟁을 어, 종료시킨 그 실적만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은근히 그 저기 2024년 바로 내년이 또 벌써 트럼프가 그 정권을 그 재선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한테 뺏긴 이후로 벌써 내년이면은 벌써 선거가 오네요. 벌써 이제 후보 선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이 트럼프를 죽이는 언론 플레이가 있고 은근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 플레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뉴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도 좌우 대립이라고 얘기할까요? 민주대 공화당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외 정책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고하고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면서도 이익을 보고할 길을 찾았다. 그런 그 방법론의 차이지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아메리카가 세계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양당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고 모든 그 이 전략과 전술을 해 나갈 것, 또 정보 첩보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금융으로 다 제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요. 네스트 샤크라는 데서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네요. 김정은의 딸이 2,800달러짜리 디오르 재킷을 입은 채 발견되다. 북한은 극심한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층은 그 2,800달러짜리 그 뭐 초등학생 정도 수준애가 그 이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요즘 이 김정은의 그 행보가 왜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참 뭔가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 누구한테 보라고? 그 누가 누굴까? 과연 그 누가 누굴까? 이런 게 이제 그 괜히 말하자면은 소설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차세대 헬리콥터라고 개발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이 국방 예산이 좀 중단 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게 차세대 헬기인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내려갈 때는 요게 이렇게 꺾이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일반 하는데 이 뒷꼬리 그 프로펠러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비행기 수준 같이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헬리콥터가 이용이 될 것도 빠르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헬리콥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중단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하는 뉴스가 또 나왔네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의 종언을 선언한 슈밥의 4차 산업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2001년에 뭐 어떤 유튜브의 내용을 보다가 좀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위기를 넘어서 21세의 한국의 비전. 엘빈 토플러한테 이 연구료를 이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엘빈 토플러한테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한국인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 2000년 초면은 지금 그분은 뭐 타계하셨다고 그러는데 제3의 물결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강제로 선택을 강요받는 게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 저임금 경제 바탕으로 선진국의 종속국이 될 것이냐, 경쟁력 확보 세계에서 경제 주도하는 선진국가가 될 것이냐를 한국인 스스로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선택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말하자면 경제적인 측면 말고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선택을 강요받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은 비유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요즘에 자꾸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해서 또 계속 소개를 잠깐 할 계획이에요. 물결이다 몇 차다 정의하는 학자들의 시대 구분이 그 경계선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뭐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농업시대에 마차를 발명한 것은 그 당시 산업화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여행용 가방에 바퀴를 단다는 샘소나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가방에 바퀴를 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과거를 자연연료 시대와 화석연료, 지하자원 채굴 시대로 구분해도 괜찮을 듯하고 향후 4차 산업을 운운하든 어떻든지 간에 화석연료, 지하자원 개발은 계속 될 거고 어, 그러니까 뭔가 그 프로파간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4차 산업 시대라는 용어를 써서 슈밥이 세계 경제 포럼 뭐 이사장으로 돼 있죠. 다보스 포럼 해가지고 이게 뭔가 프로파간다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세계 시민들을 아까 쓰는 용어로 가스라이팅 이런 거 하는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 운운하는 것은 사실 더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좋아요. 그런 거 하면 좋은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오히려 나중에 더 환경 오염을 시킬 거 아니냐. 그리고 태양광 만드는데도 지하적으로 계속 채굴을 해야 됩니다. 또 뭐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도 그렇죠. 뭐 리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채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동차로 화석 연료를 너무나 이 저기 원유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기고만장하니까 뭔가 금융 세력이 저 새끼들 저거 좀 너무 저기 세계 정세를 좌우지해. 뭐 또 그런 영화도 많죠.
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에너지 재벌들을 이 좀 죽이기 위해서 그 환경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전기 배터리 쪽으로 차를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제조 강국, 진짜가 뭐 그게 진짜 목표인데 이미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일본의 20배. 문제는 CO2가 아닌 정치가요 깨어났다. 뭐 그냥 그 AI가 번역한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AI가 조금 아직 서툴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GX 실행 계획,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뭐 이거의 그 종합판이라는 거죠. 복합적인 거. GDP의 3%의 거액에 달하는 연간 15조 엔을 들여서 탈산소를 추진하자는 법안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이란 언뜻 보기에 아름다운 명목을 내걸을 뿐 이렇게도 거액의 낭비가 노마크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한심스럽다. 한편 중국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럿이다. 중국은 값싼 전기에서 중국 제조 계획을 추진, 세계를 양과 질에서 압도하는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복해서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민군 융합, 정책 아래 군사 전형하고 가상의적 일본을 노린다. 민간하고 군하고 합동해가지고 화해도 사실 인민해방군 거죠. 한쪽은 일본은 전기세를 점점 높이고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자멸의 길을 걷는다. 원자력도 후쿠시마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원자력도 안 하겠다 뭐 그런 거니까 문제는 CO2가 아니라 중국이다. 정치인이요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 참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 주간 스기야마 마사시 씨가 이렇게 냈습니다. 석한 후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동부 해안의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언급은 좀 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후쿠시마 그 원전 그거 때문에 뭐 이 후쿠시마 산 그 수산물을 못 먹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좌빨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프로파간다 세뇌 공작들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 해류가 돌고 돌고 들어오는데 한 5년 이상 걸리고 5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말하자면은 그 잡히는 그 생선도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세계 그 원자력 협회인가 뭐 이런 데 봐서는 자연 방사능 정도 수치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그 방류하면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동부 지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 터지면은 일본부터 당하고 우리나라도 또 당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이제 뭐라 그랬을까 몰라요. 그 좌파 애들이. 그게 매우 궁금하군요. 그리고 이제 그 석탄이라는 게 이제 그 동북 지방에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발전소는 여러 군데 짓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봄철에 그 미세 오염먼지 날라오는 황사 그 한국부터 침공을 받아요. 북한도 거기 침공을 받는 거죠, 중국한테. 그러니까 전쟁으로만 그 침공하는 게 아니고 그 최근에 그 3월 20일부터 그 노마스크로 돼 가지고 저도 그 실험 삼아서 그 노마스코드로 다녔는데 가래가 좀 더 전에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 마스크 할 때는 가래가 별로 안 났는데 최근에 그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서울 공기 안 좋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건 물론 있겠지만 이제 봄철이 가까우면서 중국 뉴스 많이 나오지만은 그 황사가 몇백 메타 높이로 해서 북경을 다 들이치고 하니까 우리보다도 중국 그 국민들이 더 고통일 거예요. 자, 그런 나라에서 계속 어떻게 그 살까? 그게 걱정이. 니들 그 군사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고비상각 그 저기 거기다가 나무식기 운동 좀 해라. 제발 그 돈 가지고. 그래야 니들도 환경 해가지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중국 인민들이 그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지. 허구한 날 그 시진핑이는 그 독재자 되면서 그 국민들 인민들이 공동 부유하고 뭐 근데 공동 부유 전에 공동 약 환경 그 공기청정 좀 하는데 좀 그 이 중국 예산 좀 쓰라고 이렇게 좀 뭐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네요. 거기다가 그 독립국의 것이 일본에 갑자기 요구했다. 야바 노무 내용. 이게 야바 시바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 AI가 야바 노무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뭐 제가 뭐 그 번역가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국산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로 해야 되냐 뭐 하면은 어, 이것도 개그인데요.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 심한 너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심하다. 그 심한 게 너무 그 나쁜 너무한 거다. 그러면은 너무한 내용이다.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야바 너무는 너무 내용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아, 위험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네요. 야바에 위험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관 이 야마시 친다 야마이 뭐 이런 뭐가 야바이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일단 뭐 일본 말로 그냥 야바 뭐 이러면은 아이고 진짜 그 안 좋다 이런 그 용어들을 그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후세 분유부터 언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이 현대 비즈니스가 그 미디어이라는 거로 해가지고 정부의 그 미일 간의 조약 공식적인 그 조약 문서 말고 히든 매뉴얼 같은 미략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공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전쟁 그 핵 피해 국가인 일본은 타국의 군대, 미군의 핵미사일을 배치됐고 중국, 러시아와의 공포의 균형을 최전선에서 몰리고 말지도 모른다. 한편 그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권리를 가진 주일 미군은 주력 부대는 하와이 등 안전지대로 일시철퇴하는 구상조차 있다. 이처럼 어리석은 나라가 역사상 과거 존재했을까? 우리나라 핵 가지고 있다 철수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핵을 다시 갖다 놔라. 우리나라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생각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이처럼 어리석은 나라가 역사상 과연 존재했을까? 이처럼 어리석은 한국이 역사상 존재했을까? 아니, 미국 핵 우리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공동 운영권을 좀 갖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미래에서는 그냥 핵 기지를 핵 발사 기지를 일본 내에 많이 두고 그 운영은 미국이 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와이 쪽에 그 이렇게 그 괌인가 그쪽에 둔다 이게 안전지대 하와이 등 이런 거니까 이게 뭐 잘못하면 일본 뭐 피바다 이게 핵또 한 번 당해도 뭐 되겠 그걸 저기 감수하겠다는 얘기냐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과 흡사하다. 1980년대의 큰 군비 확장.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군비 증강 계획은 독립국에 대한 것 같지 않은 매우 노골적인 것. 그러니까 큰 형님이 까라 그러면 까야 되고 하는 게 일본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내용의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본 자주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폭 군비 증강에 어떻게 응한 일본 정부였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낙하산의 총리는 미국의 군비 증강 요구에 전면적으로 호응하고 방미 때 일본 열도를 불침 항공모함 같이 라고 딸랑딸랑 거렸다 이런 얘기예요. 시레인이니까 바다 씨 같아요. 시레인 방위의 참뜻은 일본의 해상 수송로의 방어가 아니라
한국의 해상 수송로의 방어가 아니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미소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미군 함선의 방위 아니냐.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감수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을 니들이 안 일으켰으면 그렇게 그 꼴 안 당하지. 2차 대전에 패망하고서 깨갱해서 무릎 꿇었으면은 그거 뭐 수십 년 지나도 미국 땅을 침략한 나라는 일본뿐이 없어요. 하와이도 그 미국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침략을 처음 당해본 놈들이 그 침략한 나라가 누구냐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아예 싹 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었으면은 끝까지 그 무릎 꿇는 모습을 안 보이면은 또 죽이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경제 발전도 그 한국 전쟁 때문에 경제 발전을 다시 하게 되는 동기됐다는 건 걔네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일본 애들은. 근데 왜 이런 뉴스들이 요즘 일본에서 뜨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일본도 민주국가니까 그 이 선거란 게 있어가지고 여야 육아 방위에서 설전, 지방선거 촉구름, 16개 현인가요? 19개 현이라고 그러나? 지금 그 지사 선거가 이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선거. 뭐 같이 뭐 여러 그 의원도 뭐 뽑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오는 중에서도 그 유세 확성기 요 차에서 뭐 안 보입니다만 여기에 그 앞에 무슨 후보자가 와서 뭐라고 막 그 유세를 떨겠죠. 유세를 떤다는 게 그런 거구나. 우리 어른들이 저 유세 떨고 있네 그러는 게 이제 비난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유세 떨고 있네, 유세 떨고 있어. 그게 그렇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그 돌아가신 모친께서 유세 떨고 있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끄럽고 뭐 아주 그냥 쓸데없는 새끼들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유세 떨지 말어. 유세 떨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 평상시 말로 했다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군요. 어르신들이 쓰는 표현들이 참 그 고급 그 개그였어요. 고급 개그. 항모에 대한 야망, 마르지 않는 한국 윤 정권 60%, 반대편에서 건조 계획, 군도 중항공모함 연구 착수에서 앞으로 보이지 않고. 자, 윤 정권이 60%가 반대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지율이 60%까지 오른 게 있었다. 근데 그 한편으로 반대편에서는 건조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그 이 히노 모그사라고 논픽션 작가예요. 이게 논픽션 작가인데 내가 봐서는 이 친구 픽션을 쓴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논픽션 신으로 잘 조사를 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도 항공모함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이 중형 항공모함 뭐 이런 거 F-35 B가 들어오면서 수륙 양용을 해야 되니까 F-35A는 그 큰 항공모함이 있어야죠. 그 갑판에서 이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뭐 이게 그 르포 기사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에, 그 건조 계획에 연루되어 있다는 현대와 대우와 같은 한국의 대형 조선 회사의 계획을 보면 주로 함교와 항공 관제탑 아일랜드가 두 개 이어진 영국 해군 퀸 엘리자베스와 같은 한 명인 그런 거다. 다만 한국의 계획 항모 항공기 사출용 캐터필더는 없다. 미국처럼 그런 그 쭉 그 잡고 있다가 팍 풀면 그냥 확 날아올라는 그런 거. 그걸 펄트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또 그 비행기가 이 착륙할 때 이 또 잡아주는 거 이런 거. 그 윤 정권의 지지율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요게 그 글씨가 중복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같이 이 좁은 한국에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냐? 대북 관계로도 필요 없어요. 결국
한국의 상대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런 좁은 이 나라에서 과연 항공모함이 뭐 있으려고 만드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한국의 국력의 항모는 낭비다. 서울신문 2021년도 기사까지 들 먹이면서 11척을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돈만 갉아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아, 1척당 예산이 2조엔을 넘는다고 한다. 2021년도 현재 피스코라고 또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미국이 돈이 있으면 움직이면 돼. 자기 능력에 그걸 운영할 만하면 운영하는 거죠. 근데 뭐 콩나라 판나라 미국 그 항공모함 유지하겠다는데, 야, 그것 때문에 니들이 그 저기 자유항해 그 항해 안전을 미국이 얘기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됐던 거 아이가? 그런 얘기는 왜 안 해? 그런 얘기는 미국이 그 국방을 무료로 해주는 측면도 있는데, 물론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요. 항공모함 건조에 약한 북한 상대가 여론이 납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국의 경이라는 것도 쓰기 어렵다. 이 경이라는 게 한자란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퀸 엘리자베스와 같은 일본을 넘는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여론을 유도하기 좋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큰 항공모함을 갖는다 그러면 국민은 그냥 오케이 할 거다. 왜냐? 반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먹힐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효성은 불명이지만 일본보다 먼저 큰 항공모함을 하면은 민족주의 점에서도 한국의 야망은 사라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을 너무 니들 그 민족주의를 요즘 글로벌 그 윤 대통령도 글로벌리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는 안 보냐 이 그 논픽션 작가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조선업이 그 능력이 좋으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에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도 한국이 건조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거부터 만들어 봐야 니들 것도 만들어 줄 거 아이가. 이렇게 나는 미래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이 언제 그 항공모함 하나만 가지고 이 저기 서해 그다음에 제주도 동해 거기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항공모함 만들겠니? 야, 옛날에 신라 때만 하더라도 장보고 또는 또 뭐 인도까지 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살던 아들이야. 한반도 애들도 니들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한국이라고 야 그 저기 영국처럼 뭐그 자기 배 가지고 상선들이 가는데 보호하는 명목으로 항공모함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좀 뭐 약간 말이죠. 요즘에 그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머크몰이라는 데가 뭐 하는 언론 매체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뉴스들을 보내면서 한국이 항공모함 만드는 게 우습다는 식으로 점잖게 얘기하지만 한국이 항공모함 만들겠다니까 아이 까불고 있네. 그거 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니들만 그 해양대국이냐? 야, 우리도 삼면이 바다야, 인마. 우리도 옛날에 그 조상들이 다 무역선 타고 저 인도까지 가서 그 신라의 여왕 아니 그 저기 왕비가 그냥 인도에서 왔다 그러잖아. 그만큼 옛날에도 교류를 하고 살았어. 인도네시아 다 이런데 경유해가지고 인도까지 갔다 말지. 응? 뭐 역사를 좀 배우고서 논비센 작가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형도를 만든 거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호인데 좀 그 이 중형이지만은 빨리 뜨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판 저기 그 중국도 요거 흉내내 가지고 좀 만들었다고 그러죠. 어, 한 척은 우선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우리 국력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력 낭비 아닙니다. 네. 해봐야지.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힘을 얻든가 말든가. 이재용 회장 찜한 미래 사업 잘 나가네. 중텐진 사업 장관 이후 삼성전자가로 간 게 아니고
삼성 전기 사업장을 갔어요. 텐진에 있는 건데 MLCC라는 게 뭔가 했더니 적층 세라믹 세라믹 커패시터 잘 모르겠네요. 점검했다. 그리고 전장용 MLCC 9% 포인트에 이르는 급격한 시장 점유율 상승을 보일 전망이다. 또 갑자기 삼성전기 있고 그 또 분석을 또 하고 싶네요. 그 삼성전기 쭉 해왔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삼성전자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영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반도체 이 IRA법이 아니고 그 칩법에는 뭐 관계가 없는 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천진이라는 데가 지금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천진도 북쪽에 있죠? 막 북쪽에 있는 것 같은데 천진이 텐진이라고 어, 이재용 씨가 거기 가가지고 뭘 좀 뭐 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그런 거고, 반도체 공장처럼 여기도 청정 그 생산 시설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 3월 26일 일요일 스루프 타임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